20세기에 들어와서 제국주의가 한창 팽창할 때 전 지구상에 있는 민족 중에서 한 80%가 나라를 빼앗기고 식민지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 민족들이 다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그 나라들이 대부분 다 독립을 했죠. 나라를 뺏기고 식민지 지배를 경험했던 그런 나라들, 또 그걸 경험하고 독립했던 나라들이 자기네들이 겪었던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또 독립운동에 대해서 아마도 우리만큼 소홀히 하는 그러한 민족, 그런 나라는 없을 겁니다. 소홀히 했다고 하는 것은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는 독립운동의 역사를 엄청나게 폄훼하는 세력들이 많죠. 더더군다나 오늘 주제였던 3.1 독립선언도 그렇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존재도 그렇고 심지어는 그걸 부정하는 세력들도 많습니다. 오늘 뭐 표창원 의원께서 이제 이런 주제를 만들고 또 그전에도 국회의원 몇 분들이 여기서 그런 걸 하셨지만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임시정부를 부정하고 이런 분들이 많죠. 국회의원만 아니라 국무총리도 그렇고 심지어는 대통령까지 그런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날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19년을 맞아서 좀 이러한 잘못된 우리의 역사도 바로 잡고 또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기념관도 건립을 하고 또 아울러서 1919년이 갖는 역사적 의미도 분명하게 좀 우리 내리 속에 좀 새겨놓고 이랬으면 하는 것이고 또 오늘 그런 기회를 장을 마련해 주신 표창원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바로 들어가면 저한테 준 주제는 1919년이 우리 역사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느냐 이제 그런 것인데 우리 민족 역사가 대충 한 반만년 역사 된다고 그럽니다. 그 반만년 역사에서 가장 큰 의미를 갖는 특별히 중요한 그 해가 언제냐? 그러면 이게 1919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정찬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1919년이 우리 한국 민족 역사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민족의 역사가 180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바뀐 것은 우리 역사가 제일 처음에 소립에서 한 4,000년 이상 군주가 주권을 가졌던 그런 나라였죠. 그런데 그 국민이 주권을 갖는 그런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국민이 주권을 갖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1919년에 이루어진 것이죠. 또 수천 년 동안 전제 군주제가 민주공화제로 바뀌고 우리는 지금 민주공화제에 살게 됐습니다. 그 역사가 바로 1919년에 이루어진 것이죠. 국민이 주권을 갖게 되고 민주공화제로 바뀌게 된 그런 역사의 대전환이 그 실체는 1919년에 3.1 독립선언이었습니다. 오등은 자의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3.1운동 첫 문장, 바로 이것이 우리 민족 역사를 대전환시킨 그것이 바로 3.1 독립선언이죠. 그리고 바로 그런 두 가지 역사적 대변화를 가져온 실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이라고 하는 것하고 하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죠. 바로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이 설립이 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면서 우리가 국민의 주권을 갖게 되고 민주공화제가 되고 그런 것이죠. 바로 이제 그러한 대전환이 1919년에 이루어진 것인데 물론 이제 이러한 것은 그동안 많이 연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더 부연해가지고 말씀드릴 건 없지만 우선은 그 1919년이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동안 이것을 너무 부정하고 또 인정하지 않고 또 역사를 왜곡하고 이제 이래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를 다시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019년을 맞으면서 그 잘못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 중에서 하나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지금 정부에서 4월 13일 날 정하고 있는데 그것이 4월 11일이다. 그걸 이제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919년에 우리 민족사가 대전환됐던 한 가지 실체는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이었습니다. 3월 1일 날 우리가 독립국이라고 하는 걸 선언하고 그 독립국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중국 상해로 모였습니다. 3월 1일 날 독립선언하고 한 달여 만에 국내에서 또 만주에서 연해주에서 미주에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중국 상해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분들이 4월 10일 날 저녁에 그분들 중에서 29명이 대표가 돼가지고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물론 그 29명 대표는 누가 투표해서 뽑은 것도 아니고 그냥 거기에 상해에 모였던 분들 중에서 대략 지역 안배를 고려해서 29명을 한자리에 모은 것이죠. 그 29명이 모였을 때 제일 처음 결정한 것이 우리가 모인 모임을 명칭을 뭐라고 그래야 될 거냐. 그 29명 중에 한 사람이었던 조소왕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 모임의 명칭은 임시의정원이라고 하십시다. 물론 그것은 그 순간에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3월 1일 날 독립을 선언하고 상해에서 독립국을 세워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사전에 그런 조율이 다 있었죠. 그래서 4월 10일 날 임시의정원이라고 부르자. 그래서 임시의정원은 요즘 얘기로 하면 국회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의장, 부의장, 서기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의장에는 이동영 선생, 부의장에는 손정도 목사, 또 서기에는 이광수, 백남칠 이 두 분들이 선출이 돼가지고 다 그것도 무기명 단기식 투표로 해가지고 의장, 부의장 선출했습니다. 그래서 임시의정원이라고 하는 것이 구성이 됐죠. 그래서 가장 먼저 구성했던 것은 임시의정원입니다. 그리고 의장으로 선출된 이동영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의장으로서 제1회 임시의정원 회의를 열었습니다. 임시의정원 회의의 목적은 3월 1일 독립선언을 통해서 우리는 독립국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해서 바로 그 독립국을 세우기 위한 것이 1차 회의의 목표죠. 그래서 1차 의정원 회의에서 이동영 의장이 제일 먼저 사회를 봐서 제일 먼저 결정한 것은 그럼 국호는 뭐로 해야 될 거냐. 제일 먼저 결정한 것은 국호였습니다. 국호는 대한민국으로 하자. 그래서 우리 민족 역사에서 제일 처음으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탄생된 것이죠. 잘 아시지만 우리 역사는 단군이 나라를 세웠던 고조선서부터 시작해서 물론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조선, 그다음에 대한제국. 대한제국이 1910년에 망했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은 나라를 세웠다가 세운 나라가 망하면 다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 나라가 망하면 또 다시 나라를 세우고 그러면서 한 4천 몇백 년 역사를 유지해 왔는데 나라 이름이 똑같은 적이 없습니다. 다 달랐습니다. 1910년 8월 달에 대한제국은 망했습니다. 대한제국이 망한 후에 세운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게 바로 1919년 4월 11일 날 중국 상해에서 세워진 것이죠. 그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를 탄생시켰으면 국가를 유지 운영하기 위해서 정부라고 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정부를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를 하려고 하면 두 번째 결정한 것은 관제인데 그건 정부의 행정수반의 명칭은 뭐라고 할 거고 정부의 부서는 뭐를 둘 거고 그런 걸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수반의 명칭을 국무총리로 한다. 행정부서는 내무, 예무, 법무, 군무 이래서 6개 행정부서를 준다. 두 번째 결정한 건 그거죠. 세 번째로 결정한 것은 국무원, 국무총리 또 내무총장, 국무원에 대한 선출이었습니다. 그 선출도 지금처럼 무기명 단기식으로 투표를 해가지고 국무총리에는 이승만 박사, 내무총장에는 도산 안창호, 그래서 국무위원들을 선출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결정한 것은 이제 정부를 운영하려고 하면 그 기존 헌법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헌법을 제정해서 통과시켰습니다. 그 헌법의 이름이 대한민국 임시헌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1회 임시의정원 회의에서 4가지 절차를 거쳐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임시정부를 수립한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임시정부 수립과 더불어 발표했던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그래서 우리 역사가 제일 처음으로 민주공화제가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1919년 4월 11일에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임시의정원이라고 하는 것이 3.1 독립선언을 계기로 해서 제일 처음 임시의정원이 설립되고, 그 임시의정원에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한 임시정부를 수립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후에 임시의정원은 임시정부와 함께 입법기구로서 요즘처럼 국회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에서 의회정치, 정당 정치라고 하는 것을 정착시키고 발전시켰습니다. 임시의정원은 그냥 운영된 것이 아니라 19년 4월 25일 날 임시의정원 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임시의정원 법에 의해서 임시의정원이 운영되는 것이죠. 임시의정원 법하고 지금 국회법하고 비교해보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을 말씀을 못 드리지만, 임시의정원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2조에 보면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해서 통치한다. 임시의정원이 다 결의를 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를 통치하고 운영한다. 주체가 임시의정원입니다. 또 임시의정원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임시의정원은 어떤 거냐? 그러니까 각 지방의 대표를 구성한다. 그래서 의원의 자격은 어떠냐? 그러니까 중등학교 이상을 수학한 만 23세 이상의 남녀로 의원을 한다. 또 의원은 어떻게 뽑느냐? 대략 인구 비례를 해가지고 30만 명당 1명의 의원을 뽑는다. 그런 게 다 임시의정원 법에 있습니다. 또 임시의정원은 어떻게 운영하느냐? 꼭 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무슨 뭐 전임위원회, 무슨 그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그런 걸 두고, 또 의원 5명으로 해서 분과 각 분과를 뒀습니다. 무슨 내무분과, 예무분과, 무슨 청원분과, 예산결산 이런 분과가 다 있죠. 지금 국회하고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의정원 회의할 때 방청객 중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하면 경위가 그 방청객을 퇴출시킬 수 있다. 그런 법까지. 그래서 이 의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와 같은 것이고, 국회와 같고, 또 의회 정치를 실제로 구현을 하고, 그래서 의회도 임시의회가 있고 정기의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정기의회도 매년 2월 달에 했다가 나중에는 10월 달로 바꿔서 10월 달부터 정기의회가 열리고, 그래서 1947년까지 모두 41회에 걸쳐서 임시의정원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회의록이 지금 다 남아 있습니다. 임시의정원은 1930년대가 되면 이제 독립운동 전선에서도 한국독립당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죠. 한국독립당이 임시정부의 여당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독립당이 중심이 돼가지고 임시의정원을 운영을 하죠. 정당 중심으로. 그러다가 1940년대가 되면 이제 좌익 진영의 조선민족혁명당, 무슨 조선민족해방동맹, 조선혁명자연맹 이러한 정당 단체들이 1942년이 되면 임시의정원 의원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좌익 진영도 다 임시의정원에 참여를 해서 임시의정원이 좌우익 세력들이 한데 모여서 통일을 이루고, 그동안 한국독립당 일당 중심으로 운영되던 임시의정원이 여러 정당이 소위 다당 체제로 운영이 되죠. 특히 좌익 진영이 참여하면서 의정원에 여당과 야당이 생겨납니다. 한국독립당이 여당이고 조선민족혁명당, 조선민족해방동맹 이런 것은 야당이죠. 임시의정원에서 여당, 야당이 어떤 정책 또 무슨 결정 이걸 두고서 그 다툼 이런 것은
오히려 지금 국회보다 사실은 더합니다. 그 더해서 의정원을 무슨 그 출석 안 하는 것을 비롯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정당 정치, 소위 다당 체제, 여당, 야당 이것을 임시의정원에서 다 경험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의회 정치가 임시의정원을 통해서 정착되고 발전된 것이죠. 그 임시의정원을 해방되고 국내에 들어왔을 때는 미군정이 통치하고 또 미군정이 그 임시정부를 견제하고 하니까 제대로 활동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임시의정원을 46년 2월 달에 비상국민회의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그러다가 1947년 2월 달에 그걸 다시 국민의회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그러다가 1948년에 의원이 설립되면서 그걸 국회라고 이름을 붙이죠. 지금 우리가 국회라고 하는 이름이 1948년에 지연국회가 수립되면서 국회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 것 같지만 1919년 4월 11일 날 임시정부에서 공포했던 헌법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10조가 임시정부는 국토 회복 후 만 1개년 내에 국회를 소집함. 우리나라 역사에서 국회라고 하는 것을 용어를 규정한 것은 임시정부에서 규정했습니다. 자기들은 임시의정원인데 이제 우리가 독립돼 가지고 국내에 들어가서 만 1년 이내에 국회를 소집한다. 명칭은 국회로 정해놓은 것이죠. 그게 48년에 그래서 이름이 국회라고 정해진 것입니다. 지연국회 속기록이 있지만 지연국회 48년 5월 31일 날 개회됐을 때 우리 198명이 모였던 이 이름을 뭐라고 그래야 될 거냐.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이름을 국회라고 했죠. 그 국회라고 하는 것은 48년에 선출됐던 의원들이 정한 것이 아니라 이미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1919년에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다 의원님들 계시고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국회는 국회의 뿌리가, 국회의 시작이 1919년에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국회 50년사에 보면 국회 전사, 그래서 전사라고 해서 임시의정원을 다루죠. 그렇지만 대한민국 국회는 1948년 5월 31일 날 지연국회가 개원됐을 때 우리는 그런 임시의정원의 역사가 있지만 지금 국회도 국회가 언제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국회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바로 19년이 되면, 이제 2019년이 되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만 아니라 우리 국회가 성립된 지도 100주년이 되냅니다. 좀 그렇다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그런 큰 변화는 1919년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를 건립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거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대한민국이 1919년 4월 11일 날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하고 이제 임시정부를 수립했는데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년에 수립돼 가지고 해방될 때까지 중국에서 활동을 했고 또 해방되고 나서 국내에 들어와서도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그대로 활동을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해방과 더불어서 중국에서 역사가 끝난 줄 알고 임시정부 27년사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1945년 해방되고 들어와서도 임시정부는 그대로 임시정부로 활동을 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 한반도를 통치하고 있던 미군정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하는 이름을 못 가지고 들어오게 했죠. 그건 미군정의 생각이 아니라 미국 국가의 정책입니다. 미 국무성의 정책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존재를 승인하게 되면 인정해 주게 되면 한반도를 미국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개인 자격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 개인 자격으로 들어온다고 할 때 임시정부 요인들이 상해에서 근 한 달 동안 버텼습니다. 한 20여일 동안 버텼습니다. 우리는 개인 자격으로 못 들어간다. 우리가 26년 동안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하는 걸 수립해서 정권을 우리가 행사해 왔는데 미군정의 요구대로 아무것도 없이 개인 자격으로 들어갈 수는 없다. 우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걸 들어가기 위해서 장개석한테 부탁하고 장개석이 동경에 있는 메가도하고 수없이 항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메가도도 어쩔 수 없지요. 메가도가 할 수 있는 노릇이 아니라 미 국무성의 생각이. 그래서 결국 미 국무성에서 임시정부 요인들이 버티니까 못 들어가게 한다고 그러니까 혹시 무슨 일이 있을까 봐서 각서를 받았습니다. 상해에서 임시정부 요인들이 개인 자격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각서를 서명을 해야지만 비행기로 국내에 들여보낼 수 있다. 그거 가지고 임시정부 국무위원들이 회의를 개최해서 엄청난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그분들이 각서에 서명을 하고 개인 자격으로 들어가도록 서명을 했습니다. 그 서명할 때 이분들 생각은 우리 임시정부 요인들이 임시정부를 지금까지 운영했던 주석서부터 위원들이 다 들어가는데 그게 임시정부가 들어가는 것이지. 그래서 이분들이 각서에 서명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는 이분들이 임시정부로 자신들을 활동을 했습니다. 물론 그 약속이나 미군정 견제 때문에 공개적으로 활동하지 못하지만 지금 서대문에 있는 경교장의 임시정부 주석이지 않습니까? 그 서울시에서 복원할 때 그건 제가 그랬습니다. 이것은 김구 개인의 숙소가 아니다. 이건 국내의 임시정부 총사다. 임시정부가 환국했을 때에 경교장에서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하면 그 당시에 자유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모든 신문들이 임시정부 요인들이 경교장에 모여서 국무회의했다. 다 국무회의했다라고 신문 보도가 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분들이 거기 모여서 국무회의를 했습니다. 임시정부 요인들은 임시정부로 활동을 한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46년 2월 달에 의정원도 비상국민회의라고 이름을 바꾸고 나중에 국민의회라고 바꾸고 그러면서도 임시정부로 그대로 활동을 했습니다. 지금 중국에는 상해에서부터 중경까지 임시정부가 활동했던 임시정부가 가서 사무소로 있었던 데는 거의 다 임시정부 진열관을 다 만들어놨습니다. 물론 우리가 힘들여서 우리가 노력해서 만든 것도 있지만 그 중국이 다 허락해서 만든 것이죠. 중국은 임시정부가 자기네 역사가 아닙니다. 한국 민족의 역사지만 자기네 땅에 와서 했다고 해서 그걸 역사적으로 보존을 해서 그걸 기념관을 짓게 하고 지금도 기념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시정부가 2달 머물렀건 3달 머물렀건 거의 다 그래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국내에 들어와서 경교장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내 총사죠. 그 총사로 사용되고 있었지만 그걸 총사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않고 그래서 그걸 임시정부 국내 총사다.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의미를 그렇게 부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하는 것은 19년서부터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30년 동안 국내에서 존재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국민주권, 민주공화제 이것을 임시정부가 한 30년 동안 하면서 그걸 정착시키고 발전시킨 것이죠. 수천 년 동안 전제 군주제였다가 군주가 주권을 가졌다가 갑자기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게 되고 민주공화제 정부를 운영할 때 그게 하루아침에 정착이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시행착오 또 수차례 그런 수정 이런 게 있었죠. 그걸 임시정부 기간 동안에 거쳤다. 그리고 그 임시정부를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그대로 계승한 것이다. 이것은 지금 수없이 그런 논의들이 많지만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는 그건 새로 세운 정부, 새로 대한민국을 건국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수차 여러 차례에 걸친 논문 글들을 통해서 그럼 다 이미 알려진 것이죠. 우리가 흔히 이제 한 가지만 예를 들면 흔히 이순만 박사를 지금 일부에서 건국 대통령이다. 그래서 건국 대통령 기념 사업회를 결성을 하고 또 매달 무슨 건국 대통령을 기념하는 그런 강연도 하고 지금까지 그러고 있습니다. 이순만 박사를 건국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1948년
8월 달에 지원국회에서 이승만 박사가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됐다라고 하는 의미겠죠. 지원국회에서 이승만 박사는 대한민국을 건국하자고 한 일이 없습니다. 그분은 철저하게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해야 된다. 그걸 지원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못 알아듣는 것을 가서 설명하고 그래서 그걸 관철시키고 그래서 지원헌법의 전문도 지원법에 대한민국이 1940 기미 3.1 운동으로 건립됐다. 그 전문을 이승만 박사가 국회의장이 직접 써가지고 가서 그 헌법 독해하는 의원들한테 가서 그걸 전문에 넣어야 된다고 가서 설득을 하고 그런 분이 이승만 박사죠. 이승만 박사가 1956년에 제3대 대통령 선거에 나와가지고 선거 홍보 전단을 만들게 했습니다. 1948년에 자기 양력사항을 써놨는데 양력사항이 우리 같으면 이 양반이 대한민국을 건국했다고 하면 대한민국을 건국해서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을 했다. 자, 그 양력사항에 그걸 써야 되잖아요. 48년 양력사항이 그게 없습니다. 네 가지뿐이. 한 가지는 5월 10일 날 동대문 갑국에 출마해서 무투표 당선됐다. 5월 31일 날 국회의장에 자기가 선출됐다. 그리고 세 번째는 29년 만에 자기가 민국을 부활시켰다. 그리고 7월 20일 날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 네 가지만 있습니다.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이라고 이승만 박사가 자기가 건국했다고 생각하면 8월 15일 날 건국했다고 하는 것을 양력사항에 써놔야 되죠. 이승만 박사는 걸 써놓은 일이 없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드러낸 것은 29년 만에 민국을 부활시켰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부활시켰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는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 재건해가지고 그걸 그대로 이어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더 말씀드리면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지금 4월 13일 날 거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4월 13일 날 거행한 것은 지금 정부에서 만든, 현 정부, 대한민국 정부에서 만든 일입니다. 우리가 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지만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행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 4월 13일부터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정해놓고 지금까지 매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시정부에서도 자기네들이 임시정부를 성립했던 날을 기념했습니다. 임시정부에서는 국경일도 1920년에 국경일도 제정해서 3.1절 개천절 우리가 기리고 있는 그것도 개정하고 4월 11일 날은 임시정부 성립기념일 그래가지고 그 기념일을 행사를 했습니다. 기왕 그 얘기 나왔으니까 임시정부에서도 4월 11일 날 자기들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를 세워가지고 그걸 건국기념일로 하자고 하는 건국기념일, 국경일로 만들자고 하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시정부 요인들, 임시의정원에서 그걸 거부했습니다. 거부했던 이유는 만일에 우리가 1919년에 대한민국을 건국했다고 해서 그걸 건국일로, 국경일로 정해가지고 행사를 한다고 하면 세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냐. 한국 민족은 1919년에 처음으로 국가를 건립한 그런 민족으로 알 거 아니냐. 우리는 이미 4,000년 전에 단군이 나라를 세워서 지금 미국, 영국 이런 나라들보다 더 먼저 우리가 발달이 되고 더 먼저 국가를 설립하고 조직적 정치 생활을 해왔다. 그래서 우리는 단군이 나라를 세운 이 날을 건국기원절로 정한다. 그래서 그걸 국경일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4월 11일 날은 그냥 임시정부 성립기념일 행사를 해왔죠. 근데 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그 행사를 안 해놓고 90년부터 했습니다. 물론 90년부터 한 것은 잘 아시지만 1987년에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헌법을 개정할 때 그렇게 놨죠. 그래 놓고 나서 이제 임시정부 성립 기념일을 해야 된다. 그래 놓고 4월 13일을 정했습니다. 4월 13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성립된 날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4월 11일 날 거행을 했고 그것을 제가 논문으로도 쓰고 썼습니다. 여기도 몇 가지 사례를 들었지만 임시정부에서 4월 11일 날 성립 기념식 할 때 주석 이런 사람들이 임시정부만 아니라 중국 요인들도 다 초청을 했습니다. 다 초청장 발송하고 이런 것들. 또 4월 11일 날 성립되기 전에 그 전날은 각기 요인들을 다 마놓고 전야제도 하고 4월 11일 날은
성대하게 기념식을 하고, 기념식을 하면 중국의 신문들이 그걸 다 보도를 했습니다. 임시정부가 4월 11일 날 기념식했다고 하는 것은 수많은 자료들에 다 확인이 됩니다. 지금 4월 13일 날 한 것은 그건 착오로 잘못돼가지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2019년 100년이 되기 전에 이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 2019년이 역사의 대손환이 이루어진 지가 100년이 되는데 우리가 100년 동안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이것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게끔, 그래서 대한민국 국회도 그렇고 지금 대한민국 정부도 그렇고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좀 이해할 수 있었으면, 그리고 그런 상징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을 건립해가지고 우리가 1919년에 그렇게 엄청난 대전환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기념하기도 하고 전시하기도 하고 좀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